나왔습니다. 와, 샌드위치다. 아이고, 돈 날렸네. 잠깐, 샌드위치를 다시 사세요. 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린가요?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으신가요? 죽은 경작자들의 살아있는 아이디어를 보시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빨간색의 두꺼운 책. 이름부터 매력적으로 들리지 않나요? 저 또한 그 강력한 매력에 빠져서 이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다양한 비유와 재밌는 말투로 당신의 웃음을 유도합니다. 아하하. 이 책을 본 이후로 저의 말투도 많이 바뀌게 되었지요. 저에게는 매우 파급력 있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말 그대로 죽은 경작자들의 영향력 있는 아이디어를 보여줍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었지요. 경작 아이디어들이 비밀스러운 속삭임이 들리지 않으신가요? 그럼 다 함께 저와 떠나보실까요? 데이비드 리카도 반이일 분배를 부탁해! 리카도는 자유로운 무역을 선호했습니다. 그의 근거는 이러하였습니다. 각 사람당 잘하는 것만 해서 바꿔도 잘 된다는 것입니다. 물고기를 잡는 나라와 바나나를 따는 나라는 서로 잘하는 것만 하고 바꿔 먹으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반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환경 미화를 하게 되었을 때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가위로 자르는 일이 있다고 해봅시다. 저는 그림을 잘 그리고 어떤 친구는 가위질을 잘한다면 서로가 잘하는 일을 담당해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쿵짝이 잘 맞겠죠? 그러나 만약 저는 여전히 그림을 잘 그리고 다른 친구는 그림도 가위질도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친구와 가위질을 잘하지는 못하지만 가위질을 맡기고 저는 제가 잘하는 그림을 그리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가위질의 속도가 느려지겠지만 제가 해야 할 그림 그리기를 마치고 가위질을 도와주면 결국 총 한 일의 양은 많습니다. 즉 아무리 그 친구가 잘하지 못해도 같이 하는 것이 이득이라는 뜻입니다. 알프리드 마셜 다시 도전하는 거야. 알프리드 마셜은 한계 효용이라는 요상한 것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음식의 가격이 2원인데 당신이 그것을 먹음으로써 얻는 행복의 크기가 3원 가치의 행복이라면 사야 한다는 이론입니다. 제가 처음에 했던 샌드위치 비유 기억나시나요? 그 이야기도 이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비슷한 상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도전하는데 자꾸 실패하는 친구들. 그 친구들은 자신의 노력과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도전을 성공했을 시 얻을 행복과 결실의 가치를 10이라고 정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 때 쓰는 시간의 가치를 5라고 생각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도전을 했는데 아이고 실패했군요. 5의 시간은 날아가고 목표도 못 이뤘습니다. 또 해야 할까요? 그럼 지금 포기한다고 해서 5의 시간이 돌아옵니까? 아닙니다. 결국 마이너스 5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하지만 한 번 더 도전해서 성공한다면 마이너스 5를 0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도전하고 또 도전합시다. 결국 이득은 우리입니다. 케인즈, 감사 표현을 늘려줘. 가끔씩 반을 보면 감사 표현이 교환되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 표현을 한 명이라도 한다면 받은 사람이 예의상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해 나중에는 큰 흐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쉽게 교환되는 감사인데 돌아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스크루지 영감 같은 감사 구두쇠들 때문입니다. 그 친구들이 마음속 감사를 꽁꽁 싸매고 꺼내지 않기에 감사가 돌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케인즈가 나타납니다. 친구들이 감사를 많이 받게 해서 감사가 넘쳐서 감사의 순환을 유도하자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여기 한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도 감사 구두쇠입니다. 도통 감사를 표현하지 않죠. 하지만 어떤 다른 친구가 그에게 접근해서 부담스러울 정도로 감사를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너가 청소를 아주 열심히 해준 것 같아서 감사해. 고마워, 너도 참 멋있는 것 같아. 하지만 사실 그 친구는 감사 공급 미션을 받는 친구였습니다. 즉 마구 감사를 찍어내죠. 하지만 그의 감사 구두쇠들에게 가자 그 친구들도 부담스러워서라도 감사를 표현하기 시작하고 결국 감사는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반복돼 감사가 풍족한 반이 만들어졌습니다. 케인즈 고마워.
이제 재미없는 경제학 이야기는 끝내고 제가 이 책으로 얻은 교훈을 말해보고 싶습니다. 저번에 군주론을 적으면서 이렇게 삶에 대입하기 어려운 책에도 교훈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책으로는 그 교훈이 어떻게 저희 삶에 대입될 수 있는지 깨달은 매우 귀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독후감 양식에 도전해 볼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도 책을 읽고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하고 삶을 적용해보며 독창성 있는 방법으로 표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